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5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민트 상사입니다. 민트 상사.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자, 왼쪽에 민트 상사고 개인기업이다. 맞죠? 왼쪽 두 개는 맞고 이제 오른쪽에 입력된 사항들 맞추어 보면 되겠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30423255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고아라고요. 기업 연월일은 2011년도 7월 20일.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기업 연월일을 제대로 꽂히자.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1060-4 맞네요. 자, 사업의 종류는 업태는 도소매구, 종목은 완구가 아니고 화장품이죠. 그래서 종목을 고치자. 관할 세무서는 부천, 뭐 여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고치면 되겠네요. 자, 두 가지 수정합시다. 기업 연월일요. 2011년도 7월 20일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종목은 완구가 아니고 화장품으로 이렇게 고치자. 수정되었으면 이제 메뉴 닫으면 되겠네요. 1번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2번 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메뉴 열어서 숫자 틀린 것 고치면 되겠네요. 문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서로 연관관계겠지만 그런 거 고려하지 말라고. 그냥 주어진 손익계산서만 제대로 꽂히면 된다고. 됐죠? 자,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죠. 요 숫자랑 주어진 숫자랑 맞춰보면 되겠다. 상품 매출 맞고, 상품 매출원가 맞고, 급여 맞고요. 급여 보험료생비가 41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4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죠. 요거 고쳐야 되겠다.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도강렬비까지 맞고요. 세금과 공과가 아예 없죠. 지금 세금과 공과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소모품비, 광고 선전비까지는 맞습니다. 이자 수익 맞고요. 자비익 맞고 이자 비용 맞고 기부금이 120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을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면 되겠지. 자, 보험료생비를 일단 410만 원으로 고치고 4100000 그리고 기부금을 120만 원으로 1200000으로 고치고 자, 아예 기록 안 돼 있는 세금과 공과를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죠. 세금과 공과 800번째 코드 불러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불러와서 금액은 40만 원으로 적어준다. 4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수정하고 나서 항상 당기순이익 확인해 보라고 했죠. 당기순이익 3367000 제시되어 있는 숫자하고 똑같죠. 아하, 내가 맞게 입력했구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요. 문제 3번 넘어갑시다. 문제 3번에서 첫 번째 문항 민트 상사의 신규 거래처랍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제시된 거를 등록해라.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맨 아래쪽에 추가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코드 번호 5550 회사 이름은 안산상사. 자, 유형은 동시라고 했죠. 자, 이제 상세내역을 오른쪽에 입력하면 되겠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2379 12348 이렇게 적으면 되고 대표자 이름은 김은성, 업태는 소매, 종목은
화장품. 주소는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모두 입력 끝났으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됐죠? 자, 두 번째 문항요. 민트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사항은 정정하고 누락된 것은 입력하시오. 자주 나온 스타일이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열어서 확인하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첫 번째는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아예 입력 안 돼 있죠. 요거를 새로 한 군데 거래처로 입력해 줘야 되겠죠. 안정상사네요. F2키 눌러서 안정상사 불러오고 금액은 300000 이렇게 적어주자. 그리고 적어주고 나면 차액이 항상 여기 이제 확인하자고 했죠. 차액 0 맞다. 아하, 잘 입력했구나.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자 현재 차액이 900만 원 있는데 뭔가 틀렸단 말이죠. 이제 수정하자 이거지. 수화 상사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지? 1000000. 그리고 임차 빌딩은 100만 원 맞고, 그래서 이제 차액이 0이 되었다. 아, 맞게 이미 했구나. 됐죠? 자, 수정 완료됐으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네. 자, 문제 1번, 2번,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1번 9월 26일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 원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하고 맞추기 위해서 현금이란 자산을 대변에 적어줘서 현금 자산의 감소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차변 쪽에는 아직 원인 안 밝혀졌으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으로 써주면 되겠다. 됐죠?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서 9월 26일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고 차변 먼저 입력할까요? 현금 과부족 금액은 10만원 100000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입력 완료. 2번 9월 28일 거래처 푸른 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20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답니다. 이게 뭡니까? 외상 매출금을 약정한 날보다 좀 빨리 받음으로써 깎아주는 것 매출 할인이죠. 이것은 대변에 기록되는 상품 매출의 차감 성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할인에 대한 회계 처리. 그래서 매출 할인 회계 처리가 종종 나온 것 같거든. 그리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표시 하나 해두시고 혹시 자신 없으신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28일 일단 차변에 적혀있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죠.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집니다. 어디에 대한 외상 매출금입니까? 푸른 상사.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2000000. 그러나 들어오는 돈은 200만원보다 좀 작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왜? 매출 할인이 생기니까. 차변에 매출 할인이 기록된다. 코드 여러 개 뜹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상품 매출에 대한 걸 끌고 와야지. 그죠? 상품 매출에 대해서 차감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코드 번호는 403 요걸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2%니까 200만원 곱하기 0.02 하면요 4만원 나옵니다. 40000 이렇게 누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1960000을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자, 입력 완료. 문제 3번요. 10월 20일 날 미래상사에서 판매용 화장품 150만원을 매입하고요. 7월 30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판매용 화장품이니까 상품 산 거죠. 상품 샀는데 계약금 쪽으로 미리 준 게 있었대. 7월 30일에. 그러면 그 부분은 차변의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혀 있었겠죠. 그러면
대변에 일단 차변에 있던 성금을 먼저 대변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성금을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나중에 주기로 했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7월 30일자 전표를 보면서 선급금이 얼마 잡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7월 30일 전표를 먼저 보자. 7월 30일 보니까 선급금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자, 밑에 회계처리 다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현금 20만원, 차변에 선급금 2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미래상사였다. 됐습니까? 아하, 요 20만원을 먼저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구나. 됐죠? 자, 오늘 회계 처리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자, 일단 대변에 선급금 먼저 없애주자. 어디? 미래상사 200000 그리고 나머지 130만 원은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자. 그죠? 거래처 미래상사죠. 06100 이렇게 적어주고 13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에는 상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죠? 4번요. 10월 27일 당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해 줬답니다. 급여 주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원천지수를 요만큼 했다 이겁니다. 법에 따라서. 그러면 합계금액만 우리는 법 보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명목으로 원천지수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원천지수 한 부분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요 명목은 뭐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합계, 전부 다 합한 금액을 예수금으로 딱 처리하면 된다. 원천징수 한 부분은. 그래서 차감치 금액 요게 실제로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금액이 된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자, 10월 27일. 자, 일단 차변에 비용으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770만 원입니다. 그죠? 급여.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겠죠? 801번. 금액 얼마? 7700000이라고.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으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요거 두 개 합한 거 43만원과 43,000원을 합한 거죠. 43만원 플러스 43,000원 하면 473000 되거든. 473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이 지급되었다. 자, 722700 요 금액은 플러그로서 자동으로 딱 입력되는 것이고, 요 금액하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차감 지급액하고 똑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하니까 똑같다 이겁니다. 오케이. 내가 전표 입력 잘 했구나. 확인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5번 10월 20일 날 나라은행으로부터 원금 1000만 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선이자 1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답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렸습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대변에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부채의 증가로 기록하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나 현금 같은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면 되는 거죠. 이제 특이한 점은 이자를 나중에 만기에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준답니다. 이자를. 선이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선이자 형태로 요새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대변의 원금 부분만큼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시켜 주면 되고요. 다만 차변 쪽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원금보다 좀 작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왜? 작게 된 부분은 선이자 때문이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도 인식하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도 기록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좀 되겠다. 자, 입력해 볼까요? 10월 29일. 일단 대변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언제입니까? 만기가 자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라고 돼 있으니까 만기가 2개월이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네. 그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기록된다. 부채의 증가. 금액은 원금 금액을 쓰면 되겠죠. 1000만원. 10,000,000 그리고 단기 차입금 채무니까 그죠? 남한테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은행을 관리한다. 나라 은행이네. 이렇게 은행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특이하게도 이자 비용을 지금 차입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게 좀 되겠다. 이자 비용을 인식하자. 돈 빌리는 시점에 얼마만큼? 14만원만큼 됐죠. 그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14만원 빠진 금액 즉 9860,000원만 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돈 들어오는 거는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끝. 자, 6번요. 12월 1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서 현금 5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했답니다. 뭡니까?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좌금을 쓰면 되겠죠. 자, 12월 19일입니다.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금액은 50만원 500000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7번요. 12월 20일 날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100만원을 임대인인 하늘부동산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기했답니다. 자, 월세를 줄 때가 됐거든. 월세가 임차료죠. 그래서 월세 돈 현금이나 보통예금 같은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줄게요 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임차료 100만원 비용을 인식하고요. 대변에는 나중에 줄게요. 부채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100만원. 그런데 돈이 계속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건물 주인하고 예전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처음 시작할 때 보증금으로 돈 줬던 거 있겠죠? 그거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자산 쪽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금액이 뭐 1억일 수도 있고 뭐 몇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일정 금액이 차별 쪽에 적혀 있었을 것인데 요 금액하고 요 미지급금하고 상계해 달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기록함으로써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고요. 대변에는 요 임차보증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됐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오늘 12월 20일의 회계처리다 이겁니다. 됐죠? 미지급금 차변에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렇게 기록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채권 채무니까 그죠? 둘 다 거래처를 관리해 줘야 되겠다. 거래처는 하늘부동산이라는 건물 주인 됐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2월 20일요. 차변에 미지급금 하늘부동산 1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임차보증금 자, 하늘부동산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다음 문제요. 8번 12월 21일 영업부 강유빈 사원이 12월 5일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사에 입금하고 가지급금을 정산했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랍니다. 전형적인 가지급금의 정산 거래죠. 그래서 굳이 12월 5일자 전표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금액이 딱 나와 있고 거래처 입력하지 말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죠? 차변에 적혀 있는 가지급금, 자산을 대변에 적어줘가지고 없애준다. 그죠?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차변 쪽에 요 3건 썼네. 3건 쓴 거 합계해보면 얼마입니까? 12만 원 플러스 25만 원 플러스 8만 원 하면요 45만 원 나오거든. 그래서 45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고요. 그리고 50만 원 줬는데 45만 원만 썼으니까 5만 원만큼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지. 자, 입력합시다. 12월 21일 대변에 가지급금 500000 거래처 입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차변에 여비 교통비 800번째 코드 써야 되겠죠. 자, 45만원 450000 그리고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주면 끝. 자, 이제 5월 수정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 5번입니다. 자, 먼저 9월 23일자 전표를 볼까요? 9월 23일자 전표. 이렇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획이 처리되어 있는데 봅시다. 강북 상사에서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를 확인해 보니까 2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 거래인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자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우리가 어음을 끊어준 거니까 지급어음이란 계정과목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획이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과목, 대변에 있는 계정과목을 조금 고쳐줘야 되겠다. 자, 외상 매입금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대변에 자,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추가해야 되겠죠. 강북 상사에 대한 지급어음. 자, 얼마요? 그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됐죠. 200만 원은 플러그 금액이니까 자동으로 딱 입력돼 버린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수정이 완료된 것이지. 됐죠. 자, 2번 11월 4일자 전표에 대해서 수정하는 걸 합니다. 11월 4일자 전표를 볼까? 차변의 복리후생 및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획이 처리되어 있거든. 그리고 미지급금은 국민카드사로 되어 있다. 아, 신용카드 거나 보다. 이렇게 우리 추측 가능하다. 그지? 자, 읽어봅시다.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 직원 회식비 5만 원이 매출 거래처 직원과 회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일단 대변의 미지급금 국민카드 요거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차변 계정과목이 틀려야 이겁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라고 됐죠. 그러면 계정과목만 고치면 되겠죠. 차변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에서 뭘로? 접대비로 고치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813번 그죠? 이걸로 고쳐주자. 이렇게 고쳐주면 수정 완료. 됐죠. 자, 이제 문제 6번 결산 정리사항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25만 원을 계상했답니다. 지급일은 다음 연도 3월 31일입니다. 돈 아직 안 줬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차변에 이자 비용 25만 원. 그리고 아직 돈 안 나갔지만 나갈 거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25만 원만큼. 부서 끝났죠? 자, 12월 31일자로 기말 수정 분기를 입력하자고. 차변에 이자 비용 25만 원. 250000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25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두 번째요. 9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90만 원은 당해 9월분부터 다음해 2월분까지랍니다. 월할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장을 일단 조금 자연스럽게 수정 좀 합시다. 당해 연도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당해 연도 9월분부터 다음 연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다음 연도 2월분까지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아시겠죠?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분까지로
보험료 90만 원 지급했다 이겁니다. 토탈 몇 달치입니까? 9, 10, 11, 12, 1, 2 토탈 6달치 보험료가 90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90만 원 나누기 6 하면은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다고. 만약에 보험료를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한다면 대변에 현금 9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차변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9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내년 거고 그죠? 1, 2월 그죠? 두 달치 30만 원은 내년 거를 미리 준 거고 60만 원만 올해의 비용 보험료로 기록돼야 된다 이겁니다. 선급 비용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돼야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9월 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 안 돼 있겠죠. 그래서 9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확인해 가지고 목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9월 1일 날 차변에 뭘로 기록됐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실제 전표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9월 1일에 차변에 뭘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해당 일자의 전표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비교해야 될 것이 올해의 비용인 보험료로 90만 원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뭐 그 금액은 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분까지다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 인식됐다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하고 비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죠? 요 문제에서는 90만 원이 보험료 비용으로 기록됐다는 언급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9월 1일 전표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다. 됐죠? 자, 9월 1일 날 전표를 확인해 봅시다. 9월 1일 전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변에 현금 90만 원. 그죠? 차변에 뭘로 돼 있습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전액 다 기록돼 있었다. 맞죠? 차변에 전액 다 90만 원의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비용이 지금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30만 원만큼은 대변에 기록해서 비용을 좀 줄여주고 차변에는 뭐라고 적어준다고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적어주는 기말 수정 분기가 필요한 것이지. 자, 12월 31일자. 자, 기말 수정 분기합시다. 차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 기록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비용을 적어줘가지고 좀 비용을 줄여준다 이겁니다. 그죠? 보험료라는 비용을 적어줘서 줄여주자.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죠? 판매배와 관리비 쪽을 줄여주자. 됐죠. 이렇게 기말 수정 분기를 하자. 그래서 이 문제 간혹 등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기중에 분계가 자산으로 되는지 비용으로 되는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9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90만 원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표시해 두고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요 날짜의 전표를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3번 당기분 영업부문의 비품 감가상각비는 70만 원, 건물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이랍니다. 전형적인 감가상각비 인식 문제죠. 회계 처리합시다.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여러 개 코드 중에서 뭘 불러와야 됩니까? 자, 비품 감가상각비라고 했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불러온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70만원, 700000 적어주고, 그리고 대변에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거. 203번 코드 불러오고, 그 금액은 250만원, 2500000 이렇게 불러오자. 그리고 요 두 개의 합한 거를 차변에 적어주면 되죠. 물로 감가상각비로. 800번대 코드죠. 818번 코드 이걸로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4번 취득시 영업부문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 중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50만 원이랍니다. 자, 요거는 소모품에 대한 정리분계죠. 자, 4번 문제하고 아까 2번 문제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봅시다. 보세요. 자, 소모품을 살 때도 비용인 소모품 B라고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인 소모품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중에 소모품 살 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2번은 아까 봤죠? 9월 1일에 보험료 지급했는데 비용인지 자산인지 모르겠다. 요 뜻이죠. 그래서 2번하고 4번 문제를 서로 비교 좀 해두었으면 좋겠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 정리 딱 해두십시다. 됐죠? 요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됐다고. 그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기록할 것이고 차변에 뭘로 했다고?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딱 아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50만 원 부분만큼은 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적어줘가지고 비용을 감소시키고 차변에는 자산인 소모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50만 원만큼. 그죠? 자, 입력해 봅시다. 4번. 자,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 50만 원. 500000 그리고 대변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기록하자. 비용을 감소시켜주자. 소모품이라는 비용 여러 개 코드가 있지만 우리는 800번대 코드 요거 써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와 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됐죠? 그래서 2번도 풀어보고 4번도 모두 풀어봤다. 됐죠? 여기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기억이 잘 나실 것이라고. 됐죠? 자, 기말 수정 분계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메뉴 닫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조회 문제를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조회 문제요. 1번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6월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 6월의 내역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 열어서 6월을 조회기간으로 해서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을 불러온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보면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총계정 원장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불러오고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을 불러오면 되겠다. 901번이네. 요 계정 과목 불러오면 되겠다.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되겠죠. 대변에 98만 원 기록됐다. 요게 아마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예상되는데 이자 수익이 대여금 말고 다른 걸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보아야지만 정확하게 좀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더블 클릭합니다. 보니까 6월 달에 한 건이네. 거래가. 그죠? 요거 더블 클릭 다시 보면 전표 내용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 98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저기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대여금 이자 수령이라고 적혀있죠? 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뭘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대변 금액인 98만 원입니다.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1번 답은 98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렇죠? 1번 완료. 자, 메뉴 닫으시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죠. 요거의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물으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로 조회해가지고 상품 매출 계정 과목 금액을 딱 보면 되겠지. 그지? 총계정 원장을 불러왔어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로. 401번이네. 자, 요걸로 불러온 다음에 대변에 적혀 있겠죠. 수익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을 찾으면 되겠지. 가장 많은 달이 언제입니까? 자, 요 중에서 6,400만 원이 기록된 게 제일 크죠. 가장 많은 달은 2월이고요. 그 금액은 6,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 2월이고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있는 6,400만 원이 당연히
우리 상품 매출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더블 클릭해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겠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전표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건수로 4건이고 보니까 하나씩 내려가면서 보자. 아, 첫 번째 건은 외상 매출금도 있고 현금도 있고 어쨌든 상품 매출한 거 맞네. 그리고 두 번째 건도 아하 똑같은 형태의 상품 매출이네. 세 번째도 상품 매출이고 이번에는 어음을 받은 거네. 네 번째도 상품 매출이고 이번에는 전부 다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한 거네. 외상 매출이네. 그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 내 거 모두 다 상품 매출 맞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됐죠?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3번 볼까요? 당해 연도 4월 30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이 300만 원인 경우 4월 30일 현재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결산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조회 문제에서 나왔네. 어쨌든 푸는 로직은 똑같다 이겁니다. 합계 잔액생산표를 일단 열어야 되겠지. 날짜를 12월 30일이 아니고 이제 이번에는 4월 30일자로. 그죠? 4월 30일자 합계 잔액생산표를 열어서 상품의 차변 쪽에 집계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한다 이겁니다. 요 4090000 요게 4월 30일까지의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다. 즉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4월 30일자 재고액 300만 원을 차감하면 4월 30일까지 현재의 상품 매출 원가가 산출될 것이다. 맞습니까? 4090000 빼기 300만 원 하면 3790000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겠다. 됐죠? 정답은 3790000 3번 정답.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 55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자, 뭐 전부 다 평이하게 나왔는데 동그라미 몇 개 쳤었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들 동그라미 몇 개 쳤던 거 조금 눈여겨봐 두시고 그리고 기말 수정 분기에서 좀 비교할 만한 거 두 개 동그라미 쳤었죠. 그런 것들 좀 제대로 비교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요 날짜에 전표를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